다음은 거버넌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빈파 전 화성푸드 통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거버넌스 파트를 맡고 있는 이빈파입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방송 이후에 거버넌스 관련 뉴스를 찾으면서 과거 일상들을 되짚어 보게 됐고 투영하면서 행복하게도 매우 분주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입춘 지나고 바로 서울에선 비가 왔고 지금 이제 눈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서우가 됐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올 한 해 풍년을 기원합니다. 그럼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안산의 소식입니다. 안산 먹거리 종합계획 어떻게 실행할 것이라는 주제로 시민공청회가 열렸었습니다. 안산시는 지난 30일에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안산형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안산시 먹거리에 관심 있는 시민 및 분야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서 먹거리 종합계획과 관련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는데 먹거리 관련 공급체계와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품질 안전관리, 폐기 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안산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산형 먹거리 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먹거리의 생산 및 가공과 유통, 소비, 폐기, 재활용, 즉 자원화로 이어지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역의 농업과 경제와 사회, 환경 및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산은 아직 푸드플랜이 수립이 안 돼 있는. 네, 지금 거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작년 6월부터 지역농업 네트워크 협동조합에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서 3월 중에 안산 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합니다. 안산시는 물론이고 전국의 139개 푸드플랜 수립 지역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내용은 과연 누가 무엇을 어떻게 실행해서 성공적인 푸드플랜으로 지속가능 사회를 열게 할 것인가입니다. 정책 수립과 전담부서 설치는 기본이고 푸드플랜의 실행 기반인 중간지원 조직과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실제 그와 함께 이 전담 중간지원 조직과 거버넌스의 역할과 상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행정수장인 시장이나 구청장 또는 도지사 등의 강력한 실행 의지가 핵심 과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시민사회 조직과 현 수장과의 정책 협약을 갖거나 선거 당시 후보의 공약화 작업 이후에 실질적인 실천 체계에서 조례를 세우고 제도화하면서 관련된 모든 행정부서의 협업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규범을 만들어가는 것이 해답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하게 됩니다. 그림을 잠시 함께 보면요. 푸드플랜의 먹을거리 계획에 대해서 안산시를 비롯한 139개 푸드플랜 이 연구 용역을 맡은 거에 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농업 네트워크 협동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푸드플랜의 구조도를 잠시 함께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먹거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의 농업, 경제, 사회, 환경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하느냐, 그 핵심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 활동임을 강조하면서 노란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림에서처럼 거버넌스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농장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푸드플랜 실행체계로서 푸드통합지원센터의 활동과 그 전신 역할을 했던 학교급식지원센터 또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가
민관 거버넌스, 관관 거버넌스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거버넌스의 활동 기반이 되는 민과 행정의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는 중간 지원 조직, 영어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급식지원센터나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칭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 센터의 구조와 역할, 기능을 바로 세워가는 센터 운영위원회나 지역 먹거리위원회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먹거리위원회와 관련된 가장 최근 소식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지난 금요일 2월 2일에 먹거리위원 공개 모집을 마감한 바 있습니다. 먹거리위원 공개 모집문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이제 모집 기간을 정하고, 연천군 먹거리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그리고 소속 기관장 추천서, 자격 증빙서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서류 심사를 통해서 2월 중 발표해서 임기는 2년을 맡게 되고, 연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활동하는 것은 생산과 유통과 소비와 교육, 복지, 환경의 각 분야 6명을 모집하게 되는 건데, 신청자들의 자기소개서에는 참여 분야와 활동 경력은 물론이고 지원 동기와 활동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정 기준을 보시면, 그 표를 잠시 보시면 심사 기준에 전문성, 대표성, 적극성 및 이해도를 각각 배점을 두고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위원 선정 기준에 따라서 심사 기준과 평가 내용에서처럼 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문성과 대표성과 책무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연천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활동하는 먹거리위원회 위원들의 역할과 기능을 자세하게 설명한 자료로 생각돼서 가져왔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는 지금 푸드플랜이 수립됐다가 다시 또 2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 수립하는 거죠? 네, 지금 그 연구 용역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거를 운영할 수 있는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 간다고 하는데, 실제 먹거리위원회 구성 정도가 굉장히 수가 적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좀 대비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의 먹거리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 포함해서 먹거리위원회에 당연직 6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위촉직 34명 해서 총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40명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127명이거든요. 이제 화성시 구성 정도로 보면, 뭐 서울시 1000만에 127명이면 화성시 100만을 바라보는 화성시의 40명은 그리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20년에 일기 출범을 한 뒤에 시민 간담회를 갖고 자체 워크숍도 하고 각종 시민 포럼들을 통해서 25가지 시민 제안 정책서를 발간한 바 있고요. 21년에는 실질적인 화성밀 생산과 가공 및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용한 지역 선순환 소비 시스템을 정착시킨 실천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도 제가 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화성 먹거리 종합 5개년 계획을 점검하면서 지난 2023년 11월에 작년이죠. 2기 출범식을 가졌는데, 23년부터 27년까지 제2차 화성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 연계해서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 주체 활동을 다짐하면서 오는 2월 16일에 그들의 활동 기반이 되고 있는 화성 먹거리 시민 네트워크와 함께 시의 2차 먹거리 종합 계획인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지역 먹거리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 먹거리 다양성, 건강한 식문화 형성, 지역 농산물 소비 인센티브 시행, 사회적 경제 법인화, 농업용수 기반 조성, 청년 농업인 육성, 생산 및 물류 유통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는 내용들을 갖기 위해서 시가 어떤 예산을 얼만큼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한 모니터 점검 활동을 2월 16일 날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소식이 정리되면 이 자리에서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을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화성은 그 2020년에 그 먹거리위원회가 1기 먹거리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고 4년이 지난 이제 23년 11월에 이제 2기가 이제 또 출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먹거리위원회가 이제 위촉이 되면 이제 보통 이제 2년씩 이렇게 네, 한번 네. 연임해서 네. 이제 4년을 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먹거리 종합계획은 그 5개년 계획이에요. 5개년씩. 그죠? 네. 그러면은 먹거리위원회하고는 이게 딱 와구가 맞는 건 아니네. 그죠? 근데 처음에 화성시는 2017년에 그 전국 최초로 푸드 플랜을 선포한 지역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먹거리 그러니까 종합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음, 국가에서 이제 푸드 플랜 정책을 하기 전부터 이제 네, 네. 했었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때 그 선포한 1년 뒤에 그 먹거리 종합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먹거리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던 거죠. 근데 조례상으로 먹거리 위원회 구성 조례를 만들면서 먹거리 위원회가 이 그 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명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번 2차 그러니까 1기 2기 활동을 통해서 실제 전에 만들어졌던 5개년 계획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이걸 어떻게 유지하며 2차 5개년 계획은 어떻게 가는지를 집중해서 점검해 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 그 말씀하신 김에 그 화성시 이제 먹거리 이제 그러니까 화성시 이제 푸드 플랜은 전국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모범 사례로 좀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네. 그 먹거리 위원회 구성이 당연직 6명이고 위촉직이 34명이에요. 네. 뭐 당연직이야 이제 뭐 대강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 위촉직은 어떤 사람들로 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당연직도 이제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당연직은 시장, 뭐 실국장, 과장 정도 그렇게 참여를 하는 거고요. 위촉직은 그 각 분야별 아까 그 6개 분야 있었잖아요. 환경, 농업, 뭐 그러니까 농업 생산, 소비 분야, 그다음에 유통 분야. 뭐 이런 그게 환경 분과로 분야. 돼 있는 거죠, 예, 그게? 분과별로 이 활동할 수 있는 민간 단위의 위촉직 위원들을 처음에 이제 모집 공지를 하고 신청서를 받고 거기서 이제 뭐 사람이 많으면 조금 조율해 갖고 이제 시장이 위촉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빈파 센터장님의 거버넌스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